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그런데 최근 거인의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역사의 고리가 맞춰지려 해. 만약 실제로 거인이 존재했다면 다양한 지구의 미스터리들이 해결될 거야.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인의 목격담과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어. 피라미드는 널리 알려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야. 고대 이집트 초기에는 왕릉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대 건축물이야. 엄청나게 큰 크기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습이 특징이야.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누가 어떻게 만든 걸까? 여러 가지 추측 중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있어. 바로 이 피라미드를 거인이 지었다는 거야. 이 사진 한번 봐봐. 피라미드의 돌 하나가 사람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야. 전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개미가 되어버려. 게다가 자연적으로 생겼다기엔 너무나도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야. 어딘가 인조적인 느낌이 들어. 피라미드에 쓰인 돌은 석회암이야. 돌에다가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 물을 부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커진 나무가 돌의 틈을 키워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네모나게 만들어낸 돌을 과연 어떻게 옮긴 걸까? 피라미드 돌의 무게 하나는 약 2.5톤이야. 대형 트럭 한 대의 무게 정도인 셈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 만들어진 곳과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은 약 50에서 최대 9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해.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지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나일강의 흐름을 이용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일강을 이용해서 돌을 쌓아 올리려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이 20년간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해. 대피라미드는 230만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10만 명이 20년간 만들려면 2초에 한 번씩 돌이 쌓아져야 해. 10만 명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거야. 2초에 한 번이면 돌이 순간이동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가설이 증거와 함께 나왔어. 바로 피라미드가 인류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2012년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거대한 크기의 손가락 미라를 공개했어. 길이가 무려 35cm나 되는 커다란 손가락이야. 손가락은 매우 건조하고 크기에 비해 가벼웠다고 해. 보통 사람의 손가락 길이는 7에서 10cm 정도야. 일반 사람보다 4배는 커다란 크기로 보여. 이 손가락 미이라는 이집트의 한 도굴꾼으로부터 입수해왔다고 해. 1962년도에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해서 도굴해온 거야. 심지어 이 미라가 사람의 유골이 맞다는 감정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손가락의 주인은 4m 50cm가 넘는 거구의 인간이야. 실제로 이집트 기자 지역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 손가락이 발견되면서 가설의 신빙성이 더해졌어. 이집트에서는 거인에 대한 증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그중 레크미르 고분 벽화에는 거인족의 그림이 많아.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내용의 벽화들도 있었다고 해. 그 벽화 중에 한 사람이 네모난 돌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 이 돌은 피라미드의 2.5톤짜리 돌과 똑같은 모습이야. 분명 그 돌은 사람의 키와 비슷한 크기였는데 벽화 속 그림은 돌이 훨씬 작아 보여. 또 다른 벽화도 한번 봐봐. 커다란 남자의 옆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 생긴 모습을 보니 기린인 것 같아. 그런데 보통 사람과 기린의 크기 차이는 거의 3배 정도야. 그래서 이 벽화에 그려진 사람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 이 벽화도 마찬가지야. 실제 이집트 탑과 벽화 속의 탑을 한번 비교해봐. 실제 이집트 탑에서 사람은 면봉 사이즈야. 그런데 벽화에서는 탑과 비슷한 크기야. 피라미드의 재료로 쓰이던 돌 표면에 거대한 손가락 지문이 발견되기도 했어. 무려 25에서 35cm 정도의 크기라고 해. 이 돌을 다듬던 사람은 손가락 길이가 35cm 정도 되는 거인이라는 거야. 기원전 5000년에서 7000년 전에 거인족들이 먼저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인족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어. 후대의 왕조를 세운 이집트 왕족들이 거인족이 만든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거야.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에는 눈과 비로 인한 수많은 침식 흔적이 있어. 모두 알다시피 피라미드는 사막 지역에 있어. 기원전 3000년 전엔 그 지역에 대규모의 눈과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7000년 전 빙하기 시대에 만들어졌을 거란 주장이 나온 거야. 피라미드를 지어놓고 빙하기를 맞이해서 거인들이 모조리 죽게 된 거지. 여러 가지 가설이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진실은 알 수 없어. 거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목적이었을까? 피라미드가 그렇게까지 오랜 과거에 세워졌다는 게 가장 미스테리한데! 저는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아 지식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도서관 만들어줄 꿀꿀이들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멸종한 공룡이 존재했다는 걸 아는 이유는 화석 때문이야. 그렇다면 만약 거인의 화석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과거, 지금의 에콰도르 땅에는 키 7m 거인들이 살았다. 2023년 4월 에콰도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화제가 된 글이야. 단순히 글만 있었다면 장난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었지만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 바로
이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보이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커다란 거인의 화석이 누워 있었어.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과 화석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7m 정도 될 거라고 추측돼. 저런 거인의 화석을 직접 봤다는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네티즌도 있었어. 이 고대 거인이 이슈가 되고 현지 언론은 팩트체크에 나섰어. 과연 정말 7m 크기의 거인이었을까? 화제의 사진은 메가토리오 고생물 박물관에서 찍었어. 박물관에 누워있는 화석도 모형이 아닌 진품이야. 지루한 검증 끝에 사진의 진실이 판명됐어. 화석은 바로 과거 남미에 서식한 고대 나무늘보의 것이었다는 거야. 박물관의 코디네이터는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화석이 맞지만 사람이 아니라 고대 나무늘보의 화석이라고 확인했어. 땅늘보는 엄청난 덩치를 갖고 있어. 화석의 근거를 보면 약 6m, 5톤 정도라고 추측돼. 또 다른 사진을 봐봐. 이 퇴퇴골은 1950년대에 발견되어 거인의 퇴퇴골이라고 불렸어. 사진을 한번 봐봐. 다리뼈의 일부와 사람의 크기가 엇비슷해 보여. 뼈가 다 있었다면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났을지 상상이 가? 하지만 고대 거인의 회의론자들은 이 거인뼈라 주장된 많은 것들이 코끼리 등 다른 고대 동물의 뼈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드러냈어. 이른바 거인의 인간 퇴퇴골은 거짓이었던 거야. 결국 거인의 미스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 최근 3개월간 지식 돈가스를 만들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돈가스는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그중 마음에 들었던 돈가스 업체 몇 군데에 연락을 했지만 최소 제작 수량에 부딪혔고 결국 지식 돈가스를 만들겠다는 꿈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에 제작할 돈도 없고 안 팔렸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최근엔 우울함에 빠져 있어서 영상이 자주 못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1889년 일본 영화에 믿을 수 없는 게 출연해. 놀랍게도 바로 초대형 거인이야. 옆에 평범한 사람들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봐. 몇 배는 월등하게 커다래 보여. 아니 이거 실화야? 실존 인물인가? 거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걸어와. 눈앞에 커다란 거인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놀라기는커녕 올려다보며 기뻐하는 얼굴이야. 거인은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 무언가를 기념하려는 듯 기념사진을 촬영해. 뒤쪽 문을 자세히 봐봐. 닫혀있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는 큰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 거인이 누워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 이 영화가 촬영된 1889년은 영화에서 CG 기술이 널리 도입되지 않았던 시기야. 그렇다면 지금 영화에 출연한 이 거인은 누구인 걸까? 진격의 거인이었으면 그냥 바로 한방 컷인데. 사실 이건 대일본인이라는 2007년작 현대 개그 영화야. 평범한 인간이 거인이 되어 괴수들과 싸워나가며 고뇌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그려낸 영화였어. 그러니 이 영상은 그중 일부분인 CG로 만든 옛날 영상이었던 거지. 최초로 영화가 발명된 게 1895년인데다가 그땐 슬라이드 형식이었어. 소리 없는 무성 영화조차 191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1889년 영화는 사실 말도 안 됐던 거야. 하지만 1600년대 실제로 일본 최초의 요코츠나로 기록된 아카시 시가노스케라는 인물이 있었어. 그의 키는 약 257cm가량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 일본의 거인 이야기가 아예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2017년 고고학자들이 중국의 산둥성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인간의 해골 유적을 발굴했어. 이 지역에서 고고학 탐사를 하는 동안 104채의 가옥, 205개의 무덤, 20개의 구덩이를 포함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어. 이 유적지는 기원전 1900년에서 3000년 사이인 후기 신석기 시대 매장지로 추정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발굴 중에 발견된 해골을 분석한 결과 고대인의 키가 기이할 정도로 컸다는 거야. 사람과 비슷한 유골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 다수는 180cm가 넘었어. 가장 키가 큰 남성은 약 192cm까지 추정돼. 5000년 전 사람이 나보다 크네. 흐름 끊지 말고 잘 들어봐. 물론 키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 그런데 현대에도 중국 사람들 키의 평균은 이렇게 크지 않아. 게다가 5000년 전의 인류를 생각해본다면 이상한 점이 생겨. 바로 전형적인 신석기 시대 남성의 키는 약 167cm이고 여성은 약 155cm라는 점이야. 발굴을 주도한 연구원 팡후이는 발견된 후기 신석기 문명의 농업에 종사했으니 마을 사람들이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했어. 곡물이 많이 재배되었고 축산업으로 돼지도 키웠다는 거야. 이런 안정적인 식단이 키를 포함한 고대인의 신체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이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당시 이 고대인들이 큰 키로 인해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유추하기도 했어.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회적 위치를 가진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야. 5000년 전에도 키가 중요한 거야?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 그러게 작은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키가 작고 다른 그룹은 키가 큰지
확실히 말하는 건 불가능해. 생태, 유전, 다양한 질병 등 많은 요인이 인간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너무 많은 변수로 인해 과학의 성장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어. 그렇다는 건 거인 역시도 터무니없는 전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얘기가 꿀꿀이들 지식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먼 과거에 거인들이 일반적인 인간 사이에 섞여 활보하고 있었던 내용은 우리 생각보다 더 다양한 고대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거인을 언급하는 고대 문명이 전해지고 있는 거야. 사실 거인의 증거는 우리 주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모든 장소에서 거대한 어떤 존재를 암시하는 발자국 등의 흔적이 화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야.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거인의 책은 가장 유명한 거인의 존재 증명 자료야. 이 고문서는 1947년에 사해 부근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어. 네피림이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종족의 내용과 그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네피림의 어원은 떨어진 자, 배신자, 타인을 떨어뜨리는 자 정도로 추측되어 왔어. 명칭과 어원이 무엇이든 네피림은 태고의 시대에 이 행성에 살고 있던 거인으로 간주됐어. 또한 놀랍게도 거인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어. 그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물론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체로 사람들은 거인을 고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여. 하지만 전 세계의 거대한 발자국들과 같은 흔적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떨까? 최근 중국 구이저우 성의 농촌을 여행한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야. 사람의 발이 쏙 들어간 이 묵푹 파인 자국을 한번 봐봐. 놀랍게도 선명한 발자국처럼 보여. 일반적인 인간의 발 크기에 비해 적어도 2배 이상은 커 보이는 크기야. 여기 이 사진도 한번 봐봐.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 국경지대에 있는 음푸말랑가 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새겨진 거대한 발자국이 발견됐어. 화강암에 남겨진 길이 1.2m 정도의 발자국을 현지인들은 골리앗의 발자취나 하나님의 발자취라고 불러. 이 지역은 사랑과 평화, 치유의 땅으로 여겨졌어. 발자국은 선의 힘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말해. 지역의 무당이 전하는 전승에 따르면 아직 대지가 뜨거운 용암으로 뒤덮여 있던 시절 그 위를 누비고 다녔던 존재가 발자국을 남긴 거라고 해. 이 사진은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사진이야. 어느 날 인터넷의 한 게시판에 거대한 발자국 사진이 올라와.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것도 분명 거대한 발자국이 바위에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 리바이 병장 불러라. 인도의 방갈로르 부근에서도 딱딱한 바위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이 발견됐어. 이건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영웅의 이름을 따 비마의 큰 발자취라고 부른다고 해. 발자국 말고 거인 화석이 발견된 적도 있어. 바로 아일랜드의 오래된 신앙의 흔적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아일랜드 앤트림 주위 채굴 현장에서 발견된 거인 화석이야. 이건 현재까지도 런던의 노스 웨스턴 철도회사의 창고에 안치되어 있어. 이 사진은 발굴 현장 당시에 찍은 사진이야. 앤트림 주에서 철광 탐사를 진행하던 중 다이어라는 사람이 발굴했어. 크기는 약 370cm, 가슴 둘레는 198cm, 팔 길이는 137cm 정도고 총 무게는 약 2.68톤 정도로 측정돼. 특이하게도 오른쪽 손가락은 6개였다고 해. 이런 흔적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 만큼 앞으로 더 조사해본다면 거인의 발자국들은 이외에도 더 많이 발견될 거야. 어쩌면 이런 흔적들이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 2024년 5월 30일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신 유튜브하는 닌게님 지식 한 줄 감사합니다. 이 지식은 나중에 도서관 벽면에 꼭 넣어드릴게요.